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4.15 총선 개입 공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국회에서 긴급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북한의 선거 개입 공작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권력 재편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지자체 선거 때 단걸로 선거 개입 공작을 전개해 왔습니다. 북한도 이번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응해서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개입 공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선거에 개입하는 공작을 하는 저희 배경은 무엇인가? 이 북한은 정권 목표인 전 한반도의 이 공산화 통일을 위해서 대남 전략적인 차원에서 선거라는 이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선거 개입 공작을 함으로써 바로 적화혁명의 단초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북한은 이 선거 개입 공작을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합니다. 비합법 영역에서는 소위 국내에 침투한 지하당 간첩들을 대상으로 직접 은밀하게 선거 개입 공작을 해왔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90년대 이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과 김낙중 간첩 사건 시 직접 진보정당을 우리 국회 내에 구축하기 위해서 특정한 정당의 후보,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정당은 당시 민중당이었습니다. 민중당 후보 18명에게 선거 자금을 북한의 공작급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1999년에 적발된 민족민주혁명당, 바로 민혁당입니다. 민혁당 사건 때도 특정한 후보자들에게 소위 선거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2011년 왕계산 간첩단 사건에는 직접 북한이 지령을 해가지고 특정한 후보를 지원하도록 하는 이런 공작사항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공간에서 나타나는 비합법 지하 공작의 이 내용은 간첩을 검거해서 소위 진상이 드러나야지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15 총선 때에 대응해서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이 유사한 지령을 내려서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지금 댈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관련 간첩들이 검거됐을 때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서 북한이 비합법 영역에서 간첩 공작을 통해서 국내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00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이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선거 공작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인데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사이버 선거 공작을 진행하는 데는 북한이 세계 4위권의 정도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이 사이버 선거 공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이버상의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이버 심리전입니다. 자, 북한이 직영하는 사이트와 해외에다가 서버를 두는 대남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가 무려 한 180여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약 50여 개의 소위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웹사이트가 우리민족길입니다. 그 다음에 구국전선, 메아리, 통일메아리 등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또는 노동신문 인터넷판, 조선중앙통신 인터넷판 등을 통해 가지고 직접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특정한 정당을 낙선시키고 특정한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라,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올 1월 1일 날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가 있습니다. 이 통일전선부에 소속된
반제 민전, 반제 민족 민주전선이라는 지하 조직이 있습니다. 일명 그 대남혁명 전이대라고 하는데 이 과거의 통역당의 후신입니다. 이 반제 민전이 뭘 운영하고 있냐면 구국전선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국전선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국내 종북들에게 선거 관련된 지침과 투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 날 이 반제민전에서는 북한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문을 전달했습니다. 이 충성 맹세문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 중에 올 4월 15일 총선에 이 보수패당을 갖다가 소위 청산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바로 이 총선 개입 공작에 그 다짐을 갖다가 밝힌 것입니다. 이걸 기화해서 이제 북한의 각종 웹사이트 선전 매체에서 구체적인 선거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특정 정당을 모략 선동하고 왜곡 비방합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에 관련된 후보나 인사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가짜뉴스를 갖다가 유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소위 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정 정당의 정책이라든지 그 주변 상황을 가지고 폭력성 기사를 갖다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접하는 국민들이 그 특정한 정당에 대해서 소위 그 부정적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통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나오는데 구체적인 총선 투쟁 구호가 나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러한 구호를 가지고 싸우라. 또 4대 외국 인사 명단을 발표합니다. 일명 낙선자 명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북한의 4.15 총선 관련 선동, 지금까지 사이버 선동을 보게 되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특정한 정당의 후보를 보수 패단이라고 지칭하면서 청산하자, 심판하자, 낙선시키자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딱 두 정당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바로 집권 여당과 정의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대부분의 정당을 보수 패당이라고 규정하면서 심판론, 낙선 투쟁을 선동하는 반면에 이 집권 여당하고 정의당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북한의 총선 공작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북한이 대남 사이버 심리를 하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은 가짜뉴스 여론 조작을 갖다 유언비어를 선거 직전에 터뜨리면은 해당 후보는 이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해명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바로 이걸 노리고 선거 직전에 각종 유언비어 흑색전전을 날부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이버 공작의 내용은 뭐냐면 사이버상에서 해킹을 해서 특정 인사의 정보를 갖다 취득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걸 왜곡시켜서 흑색전전에 이용하는 겁니다. 최근에 태영호공사의 휴대폰이 해킹 당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종 정보가 다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북한은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걸 이용해가지고 특정한 타깃에 대한 흑색전전에 활용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테러입니다. 북한이 선거 국면에서 국내 소위 국가기관망이라든지 또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제한적인 사이버 테러를 저질러가지고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겁니다. 이 선거 국면에서 사회 혼란을 조성해서 바로 이 적화혁명의 장을 마련하는 이러한 그 시도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심리전, 사이버 해킹,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이버상에서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선거 때 여론 조작의 대명사가 그 드루킹입니다. 드루킹 사건. 이 드루킹의 원조가 어디냐?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이 사이버 전문 심리전 부대에 바로 댓글팀, 댓글 공작팀이 바로 여론 조작을 하고 가짜뉴스를 유포시키는 바로 이 주범인데
바로 이 두루킹의 원조국입니다. 이 가짜뉴스의 주범은 뭐냐? 제일 큰 주범은 뭐냐? 바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부대입니다. 통일전선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또 이 사이버상에서 이 선거 개입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선거가 아직 2달 넘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이버상에서 북한이 특정한 정당의 후보를 심판하자, 낙선하자고 주장하는 것들은 우리 내부 내정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소위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국내 총선에 개입해서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될 바로 이 문재인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러한 사이버 선거 개입에 대해서 직접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이를 중단하도록 항의하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을 놓고 있어요.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까 말했지만은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이 특정한 정당을 보수 패당이라고 하면서 심판하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아까 말했지만은 집권 여당하고 정의당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비판이 없습니다. 북한의 선거 공작의 지향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이걸 갖다가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이 임무를 가지고 있는 현 정부가 바로 북한의 사이버 선거 개입 공작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헌법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